여러분은 숫자라는 형태로 입력했지만 파이썬은 숫자로 인식하지 않고 문자로 처리한다는 얘기죠. 문자로. 그래서 연산이 안 됩니다. 근데 필요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얘를 뭐로 바꿔야 되죠? 20이라는 문자를 숫자 20으로 바꿔야지 연산할 수 있잖아요. 이게 바꿔주는 또 함수가 있어요. 함수가. 이 함수가 이제 뭐냐면 int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int. 아셨죠? 자, 이제 바꾸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m을 int로 감싸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저 m이라고 하는 문자를 int로 바꿔준 거예요. 그러면 연산할 수 있어요. int 자, 이제 주석을 하시고 이제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이름하고 나이를 입력해 볼게요. 이름은 뭐로 받는 게 맞죠? 문자로 받는 게 맞잖아요. 그럼 그냥 받으시면 되고, 변수도 좀 의미 있는 이름 주겠습니다. 자, 이제 나이를 받을게요. 나이는 연산을 한다는 가정이면 처음부터 받을 때 뭐로 바꿔주면 되죠? 숫자로 바꿔주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int로 먼저 쓰시는 거야. int. 그 다음에 안에다가 input을 쓰시는 거예요. 이게 중첩도 가능해요. 자, 그러면 안에 있는 input이 먼저 실행이 되고 그 문자 20을 받고 그거를 int에 의해서 정수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렇게. 데이터 출력을 해볼게요. 유저네임하고 age. 그럼 얘는 두 번을 물어볼 거예요.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변수로 받아서 걔를 int로 바꾸셔도 되고 아니면 처음부터 input을 int로 감싸 주셔도 되고. 자, 그래서 모니터에 출력하는 표준 출력은 print라고 하는 함수로 사용할 수 있고 키보드로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표준 입력은 input이라고 하는 함수로 이제 사용할 수 있다. 근데 input에 사용할 주의할 점은 얘가 읽어드리는 데이터를 모두 문자열로 처리를 한다. 그래서 만약에 연산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int라고 하는 함수로 다시 변경해 줘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다 정리하셨으면 뭐 질문 있으신가요? 자, 정리하셨으면 이제 연산자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보셔야 될 연산자가 산술 연산자입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말고 이 나머지 연산자라는 것도 있어요. 요 퍼센트. 아셨죠? 근데 이 퍼센트를 쓰게 되면 이제 우선 나누기 연산자를 결과를 한번 보실래요? 어떻게 나오는지? 소수점으로 나오죠? 소수점으로. 그러니까 딱 안 떨어져요. 정수 따로, 실수 따로, 그러니까 소수점 따로, 이제 나머지 따로 이렇게 나눠서 안 보여주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나누기는. 근데 몫을 받아볼 때는 2개짜리를 쓰시는 거야. 목. 아셨죠? 근데 나머지는 퍼센트. 얘는 지수승입니다. 지수승. 여기서 다 웬만큼 아실 것 같고 몇 개만 좀 해볼게요. 자, 파일 만들겠습니다. 자, 뉴 샘플 06입니다. 샘플 06 연산자. 몇 줄 안 되니까 그냥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것만 확인하시면 되고, 별표 2개는 숭수입니다. 이런 연산자가 있어요. 그래서 값을 바로 이렇게 연산하면서 찍을 수도 있고 아니면 결과를 변수에 저장해서 찍을 수도 있고. 거부감 없으시죠? 네. 변수에 저장하는 목적이 뭐였죠? 리절트란 변수에 저장하는 목적이 뭐예요? 재사용하려고. 만약 이거 재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써야 돼요. 결과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맞나요? 근데 변수에 저장하면 그 결과를 계속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사용성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변수에 저장한 다음에 이제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렇게 바로 연산해서 쓰는 게 아니고. 자, 여기 이제 산술연산자가 되고, 자, 이제 어떤 애도 있냐면, div 모드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div 모드. 저거는 목하고 나머지를 같이 알려줘요. 연산자는 목 따로, 나머지 따로 이렇게 알려줬잖아요. 그죠? div 모드를 쓰면, 지금 그냥 정수값 주겠습니다. 10하고 3 줄게요. 10을 3으로 나눈 나머지하고 몫을 같이 알려줘요. 결과가 뭘로 알려주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로 감쌌어요, 얘가? 대가로예요, 중가로예요, 소가로예요? 소가로. 뭐죠, 소가로가?
뭐죠? 소가로? 오케이, 튜플. 튜플로 알려준다.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3하고 1 가르쳐주는 거는 다 알아요. 이제 뭘로 반환해주는 거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뭘로? 튜플로 반환해준다. 튜플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수업 끝나고 제가 없어도 그냥 아무렇게나 하시면 안 되고 결과까지 봤을 때 어떤 애는 이렇게 알려주고 어떤 애는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이런 걸 잘 보셔야 돼. 아셨죠? 어떤 거는 리스트를 알려주고 어떤 거는 튜플을 알려줘요. 네? 그런 것들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얘는 튜플로 목하고 나머지를 알려주는 함수예요. div 모두. 여기까지 잘 정리하시고 거짓말 안 하고 그 오전에 여지껏 했던 데이터 있잖아요. 종류만 여러분이 정확히 아시면 한 40%는 정리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데이터 종류하고 표현식 특징들이. 그래서 꼭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 연산자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연산자. 이제 새로 만들지 마시고 이 파일을 그냥 복사했을게요. 이 연산자를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F 이렇게 해줍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나오거든요. 파일명만 이렇게 2라고 주시고 지금 뭐였냐면 그냥 파일 만드셔도 돼요. 그러면 또 파일명 써야 되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파일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C 카피된 거고 V 붙여넣기 한 거예요. 그래서 파일명만 연산자 2. 자, 연산자 2가 져서 이제는 얘는 대인 연산자로 값을 어디에 대입하는 연산자가 있대요. 그거를 좀 보겠습니다. 요거예요. 요게 대입 연산자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대입하는 거죠? 10을 n에 대입하는 거죠. 결국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오른쪽 는을 기준으로 오른쪽의 값을 왼쪽에 할당 또는 대입 이렇게 되는 거죠. 10을 n에 동의하시죠? 10을 n에 이렇게. 자, 이제 어떤 게 요청이 들어왔냐면 n 값을 n이라는 변수의 변수 값을 2를 더해서 다시 n에 저장.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n을 찍었을 때 얼마가 나오면 되지만 11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n에 저장된 값에다가 2를 더해서 다시 n에 저장하는 거니까. 저거를 코드로 표현해 보시라고요. 변수값에 2를 더해서 다시 n에 저장하는 거예요. 저장하는 거는 할당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n은 n 더하기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맞나요? 그죠? 이게 뭐예요? n에다가 2를 더해서 다시 n의 할당.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프린트 n 하시면 이제 11이 나오면 됩니다. 돌려보시고. 근데 이 표현식의 문제는 n이 어떻게 돼요? 중복되죠? n이 두 번 표현됐잖아요. 중복하는 게 바람직한 코드가 아니에요. 그래서 쟤를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축약해서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대입연산자예요. 어떻게 축약할 수 있냐면 얘를 주석으로 할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요게 요거의 축약 표현식이에요. 아셨죠? 더하기 는하고 붙여야 됩니다. 더하기 는하고 붙이셔야 돼요. 요거. 자, 이제 얘를 주석 처리하고 밑에 얘를 쓸게요. 요거를 이제 써서 돌려보세요. 그럼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n 플러스는 1. 저거의 해석은 n하고 1을 더해서 다시 n에. 꼭 1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2는 어떻게 되죠? n하고 2를 더해서 다시 n에.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면 이제 뭐가 이해가 되시냐면 이 더하기를 뭐로만 바꿔주면 되죠? 빼기. 앞에서 배웠던 연산자, 산술 연산자를 그냥 다 쓰시면 돼요. 값이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런 표현식이 다 가능하다. 제가 옆에다가 풀어쓴 표현식을 적어 드릴게요. 두 개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두 개를 더해서 다시 원래 변수에. 그래서 플러스는 표현식은 중복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간소화한 방법이에요. 이 대입연산자. 얘를 실행했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데이터가 안 나왔다. 그거는 저 n이라고 하는 변수가 항상 10이 아니죠. 요거에 의해서 변경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결과를 보셔야 됩니다. 항상 n이 10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10이었는데 더하기에 의해서 12로 바뀌었고 그걸 가지고 이제 다시 계속 연산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고. 자, 대입연산자의 또 다른 형태는 어떤 형태냐면 지금은 어떻게 돼요? 변수 하나에 값 하나씩 저장했죠, 그죠? 그걸 뭐 더하기하고 곱하기하고 이렇게 연산해서 저장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는 변수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를 한꺼번에 저장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뭐 두 개뿐만 아니고 세 개도 괜찮습니다. 네, 1대1 대응돼요. x에는 12 저장되고 y에는 22 저장되고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 데이터를 여러 변수에.
그 다음에 뭐 문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요. 이 쉼표 찍고 나서는 공백을 꼭 주세요. 아셨죠? 공백 안 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여기는 안 표현. 여기 밑에 물결 보이시죠? 회색으로 안 보이시나요? 보이실 텐데 그 물결이 뭐냐면 그 보통 코딩 컨벤션이라고 그러거든요. 명명법. 이 명명법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쉼표 다음에는 꼭 공백을 주는 걸로. 이게 그 파이썬을 만든 그 이제 협회죠. 거기서 권장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도 원래 이렇게 공백을 주셔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명문법을 안 따르겠습니다. 아셨죠? 네, 여러분들은 될 수 있으면 따라주시는 걸로. 개발은 그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협업으로 하기 때문에 일정한 형태의 어떤 규칙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쉼표로 없이 다른 사람은 쉼표 있게. 그러면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를 맞춰주는 거예요. 맞춰주는 거. 자, 요것도 가능하고 이제 뭐도 가능하냐면요. 딕트도 가능합니다. 딕트. 예, 요거를 V라고 할게요. V1, V2. 딕팅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쓰면 키 값을 이제 얘가 알려줘요. 키 값을. 그래서 V하고 V2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는 어떻게 해볼 거냐면 지금은 데이터가 3개니까 3개의 변수로 받았잖아요. 맞나요? 얘 3개니까 3개로 받았고 2개니까 2개로 받았죠. 이제는 개수를 좀 다르게 줘볼게요. 데이터가 3개인데 2개만 받아볼게요. 받아줄 수 있나 없나? X2, Y2로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3개인데 변수 2개로 받을 수 있나? 잘 나오나요? 이거 그냥 에러 없다고 에러 없는 게 아니라 메뉴에 가면 에러 있어요. 콘솔 끝까지 처음부터 다시 보셔야 돼요. 콘솔에 에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수가 틀리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지금 에러가 나는 이유가 데이터는 3개인데 변수 2개로 받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짝을
일치시켜주면 돼요. 개수를 일치시켜주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0을 x2에 저장하고 20, 30을 y2에 저장하면 되잖아요.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맞아요? 그러면 얘는 묶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묶어주는 거죠? 이 묶어주는 표현식이 또 별표를 쓰시면 돼요. 이렇게. 이 별표 위치가 달랐죠? 아까 어디에 썼었죠? 데이터에 썼잖아요. 데이터. 데이터 쪽에 쓰면 풀어치는 거죠. 맞죠? 이게 데이터 쪽에 썼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어디에 썼어요? 변수에 썼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20, 30을 묶어줘요. 근데 묶을 때 뭐로 묶었어요? 그것도 오케이. 리스트로 묶습니다. 그래서 얘는 결과를 보시게 되면 10하고 리스트로 이렇게 묶죠. 20하고 30. 이렇게 풀어 헤칠 수도 있지만 묶어줄 수도 있어요. 묶을 때 이렇게 묶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10하고 20하고 30을 묶고 40은 따로. 가능하죠?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지 이렇게 묶는지? 자, 네, 변수는 여러분들이 정하시고 얘를 출력했을 때 이렇게 묶고 싶어요. 10하고 20하고 30하고 40을 이렇게 따로따로. 요거 완성을 좀 시켜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묶고 싶은 형태로 다 묶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변수 2개만 있으면 되고 맨 마지막 거는 변수 몇 개가 있어야 되죠? 3개죠. 10 따로, 20, 30 따로, 40 따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별표를 잘 주셔야 되죠. 별표를. 시간이 없다.
자, 그 다음에 얘는 표현식이 없는데 일반적으로 요거는 뭐랑 동일하냐면요. 이거랑 동일합니다. 이게 뭐죠? 튜플하고 동일한 표현식이에요. 그래서 튜플은 가로로 생략할 수 있어요. 아셨죠? 지금 이거 가로 없잖아요. 근데 가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근데 요거랑 동일한 표현식이에요. 얘도 마찬가지고. 그럼 튜플만 가능하냐? 그건 아니고 리스트도 가능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리스트를 많이 씁니다. 리스트. 아셨죠? 리스트. 투플 형태도 가능하고 리스트 형태도 가능하고. 이거는 변수가 3개 필요하니까 그냥 A, B, C로 할게요. A, B, C. A는 10이 저장되고 C는 40이 저장되고 근데 B는 묶어야 되니까 별표. 이렇게. 맞나요?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이건 따로따로 가져가고 나머지는 다 묶는 거죠. 얘도 리스트 형태로 표현할게요. 리스트 형태가 가장 많이 쓰는 형태예요. 그래서 집합형 데이터인 경우에 이렇게 변수로 끄집어낼 때는 별표를 이용한 패킹으로 변수 하나씩 다 가져가고 나머지는 묶어서 이제 리스트 형태로 제공해주는 이제 방법도 있다. 근데 이거 강의하면 뭐가 제일 헷갈리실 거냐면 이 별표를 얘랑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아셨죠? 차이점은 얘는 어디에 붙였다고요? 데이터 앞에 붙인 거고 얘는요 변수 앞에 붙인 거고 그 차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앞에 붙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해체한 거고 맞죠? 언패킹한 거고 변수 앞에 붙이면 합친 거고 패킹한 거고 이해되시죠? 정리하세요. 제가 1분 시간 드릴 테니까 요거까지. 어렵습니다. 근데 어려워도 제가 강의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 나중에 쓰실 거거든. 실제로도 저렇게 많이 씁니다. 쓰나요? 편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헷갈리죠. 아, 그건 이제 익숙하지 않으셔서 불편하신 거고 익숙하면 엄청 편해요. 이거를 안 쓰시면 다 그냥 여러분들이 위치값 주셔야 돼요. 0번째, 1번째, 2번째 이런 식으로. 자, 다 하셨으면 이제 세 번째 연산자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연산자 파일 만드세요. 비교 연산자다. 비교 연산자. 자, 비교 연산자는 값 비교하는 겁니다. 데이터가 있을 때 값을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방법은 같냐, 뭐 같지 않냐, 크냐, 뭐 이런 것들이죠. 요거는 바로 실습하는 걸로.
총 6개의 그 비교 현상자가 있습니다. 같냐부터 같지 않냐까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결과값이 항상 뭐로 나오죠? 네, 논리값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논리값으로. 그러니까 true하고 false. 대문자 true라든지 소문자 false. 이거를 논리값 또는 불림값이라 그래요. 자, 이 논리 비교 연산자와 같이 일반적으로 같이 쓰는 또 연산자가 뭐가 있냐면 밑에다 정의하겠습니다. 논리 연산자가 있어요. 논리 연산자. 이 논리 연산자는 논리값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논리값 비교예요. 논리값 비교. 세 가지가 있어요. and or not. 그래서 and는 그리고로 해석이 되고 or는 또는으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릴 테니까 요거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는 요걸로 그냥 쓸게요. n이 n보다 n2보다 크거나 또는 10보다 작냐. 조건이 몇 개죠? 두 개잖아요. n하고 n2하고 비교해야 되고 또 뭐하고 비교해야 돼? 10하고 비교해야 되잖아요. 그죠? 요런 경우에 논리 연산자를 쓰는 거예요. 이거는 and예요, or예요? 또는이니까 or죠. 이거를 쭉 그냥 표현해 주시면 돼요. 제가 한 10초 드릴 테니까 요거 한번 프린트로 한번 찍어 보실래요? true, false 뭐가 나오는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런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표현을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자, 이제 조건을 만들어 볼게요. n이 n보다 크냐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n이 m2보다 크냐 이거 하나 물어본 거죠. 그 다음에 뒤에가 또 뭐냐면 n이 10보다 작냐 물어보는 거예요. n이 10보다 작냐. 이제 뭐만 표현하면 되냐면 n이 n2보다 큰 거는 요걸 표현한 거고 n이 10보다 작은 건 요걸 표현한 거예요. 이제 뭐가 표현하냐면 또는을 표현하면 되거든요. 이 또는을 이 가운데다 표현하시면 돼. or로. 아셨죠? 이렇게. and는 어떻게 해야 되죠? and는 앞뒤가 다 어떻게 해야지 true가 나와요? 두 개가 다 true여야지 true가 나옵니다. 왜냐면 그리고로 해석되기 때문에 두 개가 다 만족해야지 true가 나와요. 반면에 or는 두 개 중에 하나라도 true면 true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두 개의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맞으면 true가 나와요. 자, 이제 얘를 and로 바꿔볼게요.
이제 얘는 어떻게 물어볼 수가 있냐면 크 뭐예요? 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크거나 또는 이렇게 하면 이제 오하고 크고 그러면 엔드로 하시면 돼요. 엔드. 이거는 어떻게 된다고요? 두 개가 반드시 다 true여야지 true가 나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정은 이제 반대예요. true를 false로 바꿔주는 거고 false를 true로 바꿔주는 겁니다. 나 앞에다 붙이시면 돼요. 원래 비교해야 되는데 그냥 논리값으로 바로 쓸게요. not true 하면 이제 false가 나오고 not false 하면 true가 나와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어렵습니다. 논리값까지 하고 쳤다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논리값은 뭐만 있죠? 뭐가 있어요? 두 개 배우셨잖아. true 아니면 false. 맞나요? 근데 문제는 이 true하고 false가 아니더라도 논리 데이터로 처리할 수가 있어요. 파이썬은. 자, 우선은 뭐부터 기억하시냐면 논리값으로 바꿔주는 함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true하고 false가 아닌 값을 true하고 false로 바꿔주는 함수가 있다고요. 그게 이제 뭐냐면 불 함수거든요. 그래서 불 한 다음에 가로 한 다음에 값을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저 값에 해당되는 논리값으로 알려줘요. true 아니면 false로. 아셨죠? 자, 보겠습니다. 실습하면서 정리할게요. 이거 바로 돌려보세요. 앞에다가 라벨 붙이겠습니다. 공백문자. 공백문자는 얘가 뭘로 알려주는지. 지금 하는 거는 좀 중요합니다. 뭐가 나오죠? false. 0문자입니다. 숫자 0. 숫자 0. 돌려서 꼭 확인하셔야 돼요. 뭐가 나오는지. false죠? 자, 이제 none 값. 셋은 스킵합니다. 이렇게 이 정도만 할게요. 비어있는 집합형.
그러니까 원래는 저희 대괄호라든지 이런 데 값을 얻어야 되거든요. 근데 비어 있는 경우도 얘가 펄스로 처리를 해요. 펄스. 그대로 복사하셔서 근데 공백 문자가 아닌 그냥 X라고 했습니다. 숫자 0이 아닌 넌이 아닌 얘는 지울게요. 얘는 뭐가 나오죠? true가 나오겠죠. true가. 결과 확인하시고 설명 들으시고 그 다음에 쉬겠습니다. 그래서 true하고 false라고 하는 그 값만 논리값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앞에서 오늘 하루 종일 제가 강조했던 데이터 있죠? 이 데이터들도 불린 형태, 즉 논리값으로 처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false로 처리되는 게 뭐냐 도대체? 빈문자열. 문자 값이 없는, 그 다음에 숫자 0, 그 다음에 none, 그 다음에 비어있는 리스트, 비어있는 뭐 딕트, 이런 걸 전부 다 false로 얘가 처리를 해요. 역으로 얘네들이 아닌 거는 전부 뭐로 처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true로 처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true로. 그래서 위에 있는 얘네들은 전부 다 false로 나올 거고 밑에 있는 건 전부 다 true로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true, false만 논리 데이터가 아니고 true, false가 아닌 데이터도 논리값으로 처리할 수 있다. 자, 다 하셨으면 이 파일을 제가 공유해 드릴 테니까 15분까지 쉬셨다가 다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 앉아 계세요. 제가 갈게요. 이렇게 해주면 그냥 문자
얘는 안 돼. 파이찬. 파일을 하나 만드시
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연산자 하나만 더 알아보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파일 하나 만들겠습니다. 연산자 포입니다. 연산자 포. 보통 멤버십 연산자라고 하거든요. 멤버십 연산자. 얘는 언제 쓰는 거냐면 집합형 연산자 있죠. 집합형. 집합형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데이터 존재 여부를 얘가 알려줍니다. 그래서 불림 값으로 알려줘요.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 자,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많이 쓰는 형태가 리스트거든요. 그래서 리스트를 하나 만들고 변수에다 만들게요. 뭐 지금은 값이 3개니까 10이라고 하는 값이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데이터가 많거나 또는 변수 형태만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변수에 값이 10이 있는지 뭐 없는지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때 알아보는 연산자예요. 자, 프린트로 바로 하겠습니다. 찾고자 하는 값을 먼저 쓰시면 돼요. 10을 찾는 겁니다. 그 다음에 in, 그 다음에 list. 요거는 어떻게 동작하는 거냐면 m에서 10을 찾아라 이거예요.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 돌려보시면 이제 true가 나오겠죠. 왜냐면 10이 있기 때문에. 자, 이제는 얘를 복사하셔서 없는 값 한번 찾아보세요. 40. 얘는 40이 없기 때문에 false가 나옵니다. 그래서 변수 형태로 이렇게 쓰실 수도 있고 또는 어떤 형태로도 가능하냐면 m이 결국 얘고 얘가 결국 얘잖아요.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쓸 수도 있죠. 맞죠? 이런 표현식에 익숙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변수로 저장한 다음에 변수로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직접 리스트 형태로 물어볼 수도 있고. 어찌됐건 얘는 논리값으로 나와요. true 아니면 false. 자, 이제 리스트 형태뿐만 아니고 뭐도 가능하냐면 딕트도 가능해요. 딕트. 딕트는 뭘 물어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딕트는 키를 물어보는 거예요, 키를. 왜냐면 딕트는 항상 어떻게 접근할 수 있냐면 키를 통해서 밸류를 접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멤버십 연산자는 딕트를 사용할 경우는 키를 물어보는 거예요. 밸류를 물어보면 항상 펄스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유저네임 얘가 있냐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M2 안에 유저네임이란 키가 있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래서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 그래서 있다고 확신이 들면 이제는 저 유저네임이란 키를 이용해서 홍길동이나 밸류를 얻어올 수 있어요. 얻어온 거는 이제부터 시작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오전부터 지금까지 한 거를 한 1분 정도 정리하고 이제 새로운 내용으로.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제가 강조했던 내용이 데이터 종류입니다. 그래서 일반형하고 집합형 각각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잘 기억하셔야 되고 특징들 꼭 잘 기억하셔야 되고 이런 집합형 이거 일반형은 전부 데이터예요.
파이썬이 다룰 수 있는 데이터, 이런 데이터를 그냥 사용하지 않고 반드시 일반적으로 변수란 것에 조정한 다음에 사용을 한다. 아셨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변수에서 또 기억하셔야 될 게 설명 안 드린 부분이에요. 변수는 참조형이에요. 참조형. 설명드릴게요. 자, 만약에 n이라고 하는 변수에 이게 홍길동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저장이 돼 있어요. 그럼 이거를 제가 그림으로 메모리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게 그림 메모리입니다. n이라고 하는 변수가 만들어져요. 영역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홍길동이 여기에 저장되는 게 아니고 홍길동은 딴 데 저장돼 있어요. 홍길동은. 아셨죠? 그리고 이 n은 뭐를 가리키는 거냐면 진짜 홍길동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이 홍길동이 저장되어 있는 주소값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소값. 예를 들어서 얘가 100번지면 번지라고 그럴게요. 100번지면 이 n이라고 하는 거는 100번지라고 하는 값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이해되시나요? 안 되시나요? 안 되세요? 그러니까 변수에 가면 그 변수에 진짜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고 데이터는 어디 있다고요? 딴 데 있고 그 딴 데 저장되어 있는 위치 값을 갖고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참조한다는 얘기는 가리킨다는 얘기거든요. 뭘 참조한다는 게 그런 형태잖아요. 그래서 얘를 참조 변수라고 그래요. 뭘 가리키는 변수. 그래서 이 주소값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 주소값 확인하는 함수가 id라는 함수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기 m2를 id로 감싸주시면 돼요. m2가 뭐라고요? 변수인데 무슨 변수라고요? 참조형 변수. 그래서 id 하고 m2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 그럼 쟤는 m2가 가리고 있는 위치값을 알려줘요. 이게 숫자로 나와요. 아셨죠? 자, 이제는 어디로 갈 거냐면 지금 이거와 관련돼서 중요한 개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파일 만들겠습니다. 샘플 07입니다. 샘플 07 참조 데이터를 그릴게요. 참조 데이터. 그래서 모든 변수는 참조형 변수예요. 결국 변수에는 뭐가 있다고요? 값이 있는 게 아니고 위치값이 저장되어 있다고요. 아셨죠? 그래서 m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렇게 세 개의 데이터를 갖는 리스트 하나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얘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m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데 여기 가면 리스트가 있나요? 리스트는 이렇게 다른 데 있잖아요. 그죠? 그냥 그림 이렇게 표현할게요. 10, 20, 30 아이디가 만약에 100번지라고 하면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와요. 자, 이제 이 m이라고 하는 변수를 m2라고 하는 변수에 할당을 시킬게요.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나죠? 변수가 몇 개예요? 두 개죠. m하고 m2. m2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헷갈리시는 거죠. 이게 있을 수도 있고 얘가 있을 수도 있는데 항상 모든 변수는 뭐가 갖는다고요? 지금 뭘 넘겨준 거예요? m을 넘겨준 거죠? m을 m2에 할당한 거 아니에요, 그죠? m이 결국 누구죠? 얘고 얘가 갖고 있는 게 100. 결국 얘는 뭘 가져요? 100. 이렇게 되는 거죠. 데이터가 몇 개가 되는 거죠? 두 개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 하나의 리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변수가 두 개가 참조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만약에 M2가 얘를 변경했어요. 그러면 뭐도 영향을 받는다고요? M도 영향을 받는다고. 아셨죠? 요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M하고 M2 이렇게 출력해 보세요. 12, 20, 30 나옵니다. 똑같은 데이터가 나와요. 이제는 주소값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소값은 id. m의 주소값하고 m2의 주소값. 동일할 거예요? 틀릴까요? 동일하죠. 자, 이제는 어떻게 해볼 거냐면 아직 리스트를 변경하는 문법은 안 배웠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M2 쪽에서 리스트를 변경할 거예요. M2. 자, 그래서 M2에서 (10) 데이터를 뭐로 변경할 거냐면 100으로 변경할 거예요. 그게 M2 리스트는 그 순서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0, 1, 2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M0 100 이렇게 쓰는 거죠. 저게 리스트의 첫 번째 위치를 이제 참조해서 100을 넣어 준 거예요. 되셨어요? 자, 이제는 변경하고 나서 얘를 찍을 거예요. 지금 누구를 변경했냐면 M2를 변경한 거거든요. 맞죠? 그런데 M까지 영향을 받는다. 확인하셨어요? 이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 복사가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똑같은 10, 20, 30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똑같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만 만들어 놓고 여러 변수가 참조해서 사용한다는 얘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렇게 돌릴 수밖에 없어요. 이 데이터 분석하면 데이터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뭐 이런 할당이 굉장히 빈번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할 때마다 이 데이터를 매번 만들어 놓는다면 어떻게 돼요? 새로 만들어 준다면 감당 못하죠, 컴퓨터가. 그죠? 데이터가 이렇게 3개가 아니고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거를 새로 만든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이해되시죠? 그럼 무조건 참조해서 쓰냐? 그건 아니고 복사본을 만들 수도 있어요. 똑같은 애를. 아셨죠? 복사본을 만들 수도 있어요.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사본. 복사본 만들면 M2가 변경시키면 M 영향 받아요? 안 받아요? 이제 안 받겠죠? 자, 복사본 만들겠습니다. 다시 변수를 새로 만들게요. 이제 X로 하겠습니다. X. X, X2, X.
이제 얘를 뭐로 감싸시면 되냐면 카피라고 하는 함수로 감싸주시면 돼요. 잠깐만요. x.카피입니다. x.카피. 똑같이 할당은 하는데 아까는 그냥 x를 할당한 거고 지금은 x.카피를 할당한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복사가 돼요. 자, 그래서 똑같이 x2를 변경할게요. 100으로 그 다음에 x하고 x2를 이제 찍어보세요. 그럼 이제 x2만 변경되고 x는 변경이 안 되는 얘기. 요런 특징은요, 리스트뿐만 아니고 모든 데이터가 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아셨죠?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할당하면, 변수를 할당하면 그 변수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 변수 데이터는 하나만 만들어지고 참조가 여러 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참조가 여러 개 되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게 그 참조되는 변수들 중에서 하나라도 그 데이터를 변경시키면 나머지 변수들이 다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데 때에 따라서는 참조가 아니고 복사해서 써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똑같은 복사본을 그때는 저 카피라고 하는 방법을 쓰시면 돼요. 카피. 복사본을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카피를 이제 소개시켜 드린 겁니다. 자, 한 30초 드릴 테니까 이 개념을 좀 잘 정리를 하세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이제 이번에 배울 내용은요, 앞에서 그 집합형 배웠는데, 그 집합형을 좀 디테일하게 이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가공할 수 있어요, 집합형을. 그래서 필요하면 데이터를 추가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데이터를 삭제할 수도 있고, 수정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가공하는 방법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파일을 만들어서 실습하면서 바로바로 확인을 할게요. 자, 샘플 07입니다. 08입니다. 샘플 08. 문자열부터 하겠습니다. 문자열. 자, 문자열하면 뭐 생각나셔야 되죠? 문자열을 만드는 방법. 꽃다운표. 그냥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또는 쌍따옴표. 또는 트리플.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되고.
싱글 트리플도 가능하고 쌍따옴표 트리플도 가능하고. 두 번째 특징이 뭐였죠? 변경 불가. 한번 만들어져 있는 저 문자는 AA라는 문자는 변경이 안 돼요. 만약에 AA가 아니고 BBB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AA를 바꾸시면 절대 안 되고 BBB라는 문자를 새로 만드시는 거야. 아셨죠? 그러면 저 M이라는 변수에 BBB를 저장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 한다는 얘기죠. 아셨죠?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림으로 표현하면 M이라고 하는 변수가 처음에 가리키는 게 뭐죠? A잖아요. 근데 BBB라고 하는 데이터를 만들고 다시 이쪽으로 할당해 주는 거죠. 그럼 얘는 끊어지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얘는 이제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A를 수정한 게 아니란 얘기죠. 수정이 안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아셔야 될 게 가공할 수 있는 함수들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헬로우라고 할게요. 헬로우. 월드라고 하겠습니다. 헬로우 월드. 여러분 헬로 월드라고 하는 글자가 있으면 뭐 궁금하세요? 저 헬로 월드라는 글자와 관련된 궁금한 거, 궁금한 데이터, 정보. 길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글자 수가 몇 글자인지? 맞죠? 네, 그거부터 할게요. 라벨 주겠습니다. 글자 수. 자, 얘는 뭘 쓰냐면 랭스에서 렌을 씁니다. 렌. M의 랭스를 알려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돌려보세요. 헬로 월드 몇 글자인지 자세히 알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특정 글자의 개수. 몇 글자가 예를 들어서 뭐 A라고 하는 글자가 몇 개 들어있는지 특정 글자의 개수. 자, 얘는 M.으로 들어가요. 카운트. 5로 하겠습니다. 5. 영문자 5. 얘는 영문자 5가 저 M이 가지고 있는 문자 중에서 몇 개 있는지를 알려줘요. 특정 글자 개수. 자, 그 다음에 특정 글자의 위치도 알려줍니다. 특정 글자의 위치. 그래서 문자열은 이렇게 각 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헬로우면 이게 첫 번째 방에 H 이렇게 저장이 돼요. 방에 번호가 있습니다. 0부터부터 들어가요. 이렇게 0, 1, 2. 그래서 2라고 하는 글자의 위치 값을 알려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 이런 식으로. 특정 문자의 위치. 자, 얘는 find입니다. find. 네, H 할게요. H라고 하는 글자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이렇게 해준 거죠. 0이 나와요. 0. H가 처음에 있으니까 위치값도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다 대문자로 바꾼다든지 소문자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수합할 수도 있어요. 대문자는 소문자로, 소문자는 대문자로. 그래서 함수나 이런 것들은 다 치시는 게 아니고 한 글자만 치면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요거를 선택하는 걸로. 그래야지 오타 때문에 에러가 나는 확률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수합은 대문자면 소문자로, 소문자는 대문자로. 자, m을 또 복사하셔서 이제는 일부러 공백을 만들어 볼게요. 공백을 좀 주세요. 뒤에도 좀 주시고. 그래서 스페이스바 저는 한 5번 줬습니다. 앞에 5번, 뒤에 5번. 공백 제거입니다. 공백 제거. 왼쪽 공백만 제거할 수도 있고 오른쪽 공백만 제거할 수도 있어요. 양쪽 공백 다 제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왼쪽은 L 스트립, 레프트라고 해서 L 스트립이고 오른쪽은 라이트라고 해서 R 스트립입니다. 그냥 스트립이면 양쪽 다 제거가 돼요. 제거됐는지 안 됐는지는 뭘로 알아볼 수가 있죠? 길이 출력해 보면 되죠, 길이. 그래서 요 심표 찍고 길이를 한번 구해 볼게요. 스트립 한 다음에 길이 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든 함수는 이렇게 중첩할 수 있어요. 함수 안에 또 다른 함수. 안에 있는 함수가 먼저 실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백을 제거하고 길이를 구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감사합니다. M이 아니고 M2입니다. 이게 문법의 14라인. 가로를 하나 더 치셔야 되는데. 맞죠? 하나, 둘, 셋, 넷. 이건 안 쳐도 되는 건가? 얘는 안 줘. 잠깐만요. 맞죠? 이건 동일한데 얘가 안 찍어갈까요? 이렇게
얘도 쳐야 되네요. 네. 선생님 보세요. 인밸리드 인텍스. 맨날 14인이죠. 자, 값 변경할 수 있습니다. 헬로우라고 하는 xx에 저장된 헬로우를 얘는 이제 h를 a로 변경한 거거든요. 이 값을 출력해 보면 뭐가 나오냐면 헬로우가 아니고 엘로우가 나오죠. 값 변경됐죠. 근데 여기서 값 변경된 게 아니고 원래 값은 변경이 안 됐어요. 그래서 xx를 찍어 보시면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얘는 어떻게 된 거냐면 변경을 시킨 새로운 문자열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해되세요? 원래 문자열은 절대로 변경 못합니다. 이뮤터로 하기 때문에. 차이점 아셔야 돼요. 원래 데이터가 변경된 게 아니고 h를 a로 변경시켜 놓고 그거를 새로운 문자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따로따로 갖고 있다는 얘기죠. xx는 원래 hello, M3는 A로 변경한 L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게 이제 구분자로 구분할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가 어떤 포맷인지 모르거든요. 그냥 깔끔하게 10, 20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저런 하나의 문자란에 구분자를 줘서 이제 제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쟤를 갖다 분리시켜야 되거든요. 구분자로. 자, 분리하는 방법은 스플릿이라고 하는 그 함수를 쓰시면 돼요. 구분자를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자동으로 슬러시를 구분자로 해서 이렇게 분리를 시켜줘요. 뭐로 구분하는지도 아셔야 됩니다. 리스트인지 튜플인지 셋인지.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함수가 조인 함수예요. 자, 이렇게 리스트가 있을 때 문자열로 주셔야죠. 문자열 함수가 지금. 어떻게 표현을 하고 싶은 거냐면 10 과 20 과 이런 식으로 중간에 뭐가 들어가죠? 과가 들어가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때 쓰는 게 조인입니다. 조인. 과를 집어넣겠다. 점 조인.
하시고 여기다가 여기 잠깐 보실래요? 조인이라고 하는 요 함수가 제대로 나왔는데 여기에 이터러블이라고 하는 애가 있거든요. 요거는 뭐냐면 반복할 수 있는 거예요. 반복할 수 있다는 얘기는 데이터가 여러 개라는 얘기예요. 여러 개의 데이터 형태가 뭐 있었죠? 리스트라든지 이런 거 있었죠. 그럼 얘가 반복을 해서 자동으로 얘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터러블은 반복할 수 있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리스트가 되는 거죠. 리스트. 자, 돌려보시면 이제 얘가 자동으로 리스트에서 문자를 뽑아다가 과라고 하는 글자를 붙여줘요. 또 많이 쓰는 표현식이니까 꼭 잘 기억하시고. 자, 스트링 문자열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제가 여러분이 저한테 여쭤보신다면,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요거는 파일을 바꾸겠습니다. 문자열 2입니다. 이 문자열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슬라이싱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헬로 월드라고 하는 문자열로 하겠습니다. 헬로 월드. 이 슬라이싱 할 때는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저 헬로 월드라고 하는 문자가 실제로 어떻게 저장되는지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각 방에다가 저장이 돼요. 각 방은 위치값을 갖습니다. 0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뭐 부분열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띄어내는 거예요. 전체에서 일부분을 띄어내는 거예요. 일부분을. 아셨죠? 자, 얘 문법은 그냥 M이라고 하겠습니다. 대괄호로 띄어낼 수 있어요. 대괄호. 대괄호. 이 위치를 참조하는 게 대괄호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 M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으면 얘가 M이라는 변수가 얘를 참조하는 거죠. 100번지. 이거 맞나요? 모든 변수는 참조형. 맞죠? 자, 그러면 얘를 접근을 하려고 그래요. 얘를 어떻게 접근할 수 있냐면 M 0 이렇게 접근할 수 있죠. 이해되시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M 0. 첫 번째 글자. 돌려보세요. 그래서 한 놈씩 얻어올 수 있어요. 한 놈씩. 0, 번째, 1번째 이런 식으로. 마지막 글자는 어떻게 얻어오실 거야? 아, 이거 좀 어렵다. 감사합니다. 이게 처음부터 들어가면 양수로 시작하는 거고요. 뒤에서부터 갈 수 있어요. 뒤에서부터. 뒤에서부터 가면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요. 아셨죠?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자, 뭐 마지막 글자는 마이너스 1 주시면 되죠. 그래서 꾹꾹 집을 수 있어요. 한 놈씩.
이제는 범위를 줄 수 있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 문법이 이렇게 됩니다. 한 놈씩 얻어올 수도 있고, 범위는요, 시작 인덱스예요. 시작 인덱스. 어디서부터 시작하겠다? 콜론 끝 인덱스. 아셨죠? 시작 인덱스 주시고 콜론 한 다음에 끝 인덱스. 그래서 첫 글자 그냥 숫자로 하겠습니다. 0부터 3까지. 자, 그러면 0 주시고 3 주시면 돼요. 이렇게. 시작 인덱스, 콜론 끝 인덱스. 그럼 뭐가 나와야 되죠? 이거 얘 보면 0부터 3까지니까 HLL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뭐 나와요? HL만 나오지 않나요? 맞죠? 끝 인덱스는 항상 전까지예요. 아셨죠?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끝 인덱스 값 전까지 나와요. 전까지. 3이라고 해서 3까지 나오는 게 아니고 결국 2까지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을 꼭 해주셔야 돼요. 마이너스 1. 아셨죠? 자, 일반적으로 5까지 출력해라 그러면 5까지면 여기까지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처음부터 들어가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5까지라고 했는데 3부터 시작하진 않을 거 아니야. 일반적으로 시작을 안 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시작을 안 주면 뭐부터 시작해? 기본적으로 0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랑 뭐랑 똑같아요? 안 주는 거랑 똑같다고요. 이해되시죠? 생략할 수 있어요. 안 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0부터. 일부터 끝까지 안 주시면 돼요. 그래서 시작 인덱스는 안 주면 0부터 들어가는 거고 끝 인덱스를 안 주면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아셨죠? 명시적으로 주셔도 되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표현이죠? 시작도 안 주고 끝도 안 줬어요. 이거 뭐예요? 얘는 시작 안 줬으니까 0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 다 나와라 이거죠. 아셨죠? 데이터 전부. 자, 그 다음에 또 기억하셔야 될 게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면 시작을 정해졌으면 끝까지 가는데 어떻게 가죠? 이게 단계가 몇 단계로 가요? 일씩 가잖아요. 일씩. 맞죠? 이걸 스텝이라고 하는데 스텝을 지정할 수 있어요. 뭐 2칸씩 가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문법이 맨 마지막 콜론 주시고 스텝 주시는 거예요. 스텝. 기본적으로 스텝은 뭐죠? 안 주면 1씩 간다는 얘기예요. 1씩. 자, 이제는 스텝을 주겠습니다. 2씩. 자, 얘는 0부터 끝까지 스텝을 2씩 해서 이제 얻어오라는 얘기죠. 아셨죠? 이제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얘를 거꾸로 출력하고 싶어요. 거꾸로. 해보실래요? 헬로 월드를 거꾸로.
응용하시면 됩니다. 여지껏 배운 거 응용하시면 돼요. 전체 다 훑어야 되고 거꾸로니까 뒤에서부터 훑어야 되잖아요. 그럼 뭐 주시면 돼요? 예, 여기 마이너스 1 주시면 돼요. 이렇게 마이너스 주시면 거꾸로 해. 이 집합형에서 이 문자열을 이제 집합 형태로 포함을 시킬게요. 이 집합형에서 굉장히 많은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슬라이싱입니다. 그리고 슬라이싱 한다는 의미는 이런 표현식을 다 자유롭게 쓰실 줄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데이터를 다 끄집어낼 수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시간이 좀 많이 돼서 10분 쉬었다가 5시 10분에 다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